손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좁은 차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제 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듣고 계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진실이고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죠.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람이 저녁에는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일주기를 보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갤러리의 디렉터였습니다. 20년 넘게 미술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있었죠.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여자였을 겁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고 수입차를 몰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어둠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구두를 벗고 소파에 앉으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와인을 마시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슬픔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감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늙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남편을 간병하고 돈을 벌고 그것뿐인가?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색깔로 표현하자면 제 인생은 완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냥 무채색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뎌져서 뭔가 자극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에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변화를, 자극을, 뭔가 다른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송별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20년 넘게 다닌 갤러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높은 연봉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거죠. 동료들이 청담동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큐레이터들과 갤러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들 아쉬워하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줬습니다. 29살의 후배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지원 언니, 이제 진짜 자유라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보통은 한두 잔만 마시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계속 마시게 되더군요. 취하고 싶었나 봅니다. 평소에 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시간이 꽤 지나서 자리가 파하게 됐습니다. 다들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아이를 픽업해야 한다고, 누구는 남편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와인을 생각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5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지만 몸은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발레 파킹으로 맡긴 차가 있었지만 이 상태로는 절대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앱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금방 매칭이 됐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대리기사들은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185cm는 될 것 같았습니다. 체격도 좋아 보였고 깔끔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대리기사라기보다는 어느 카페의 바리스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손님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젊었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지하 2층 B구역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를 보더니 다시 돌아와서 제 팔을 부축해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제 심장이 크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은은한 남성용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싸구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세련된 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차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BMW 7 시리즈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차였습니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심히 타시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무척 정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앞좌석에 앉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뒤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 위치를 조정하고 백미러를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손놀림이 무척 익숙했습니다. 진짜 운전을 오래 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이라고 앱에 주소가 나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취해서 그런지 불빛들이 다 번져 보였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백미러에 비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듯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졸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을 텐데 그날은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이는 거였습니다. 젊고 깔끔하고 뭔가 어색하게 긴장한 모습이 그게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리운전 하신 지 오래되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몇 년 좀 됐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원래 직업이 따로 있냐고 물으니 지금은 이거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자 손님과 대화하는 게 어색한 건가 아니면 원래 낯을 가리는 스타일인가.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지는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와인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백미러로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신다고요. 칭찬인데도 그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 대리기사님들은 운전이 좀 거칠다고, 그런데 기사님은 되게 부드럽게 운전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평소에 저는 이렇지 않은데 와인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그가 손님이 편하셨다니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보다는 덜 긴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차 안에 저와 이 낯선 남자만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운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는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많이 마셨다고 회사 송별회였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외로웠다고 다들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데 저는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남자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던 걸까요? 그가 그러시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차가 제 주차 구역에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그 남자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도 멈춘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먼저 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그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손님들한테 특별한 서비스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이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로 손님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요. 왜 거기서 그 생각이 났는지, 어떤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묻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낮고 차분하고 뭔가 확신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많이 외로우신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누가 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것도 잘한다고, 운전만큼이나 잘한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원하실 때만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저는 말했습니다. 보여달라고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네,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뒤로 왔습니다. 제 옆자리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뒷좌석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냐고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조명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긴장했냐고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도 아니라고, 오히려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이나 꾸밈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그 거친 느낌이 오히려 실감 나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요. 어디가 제일 외로웠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는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처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외로웠다고, 마음도 몸도 다 외로웠다고요. 그럼 둘 다 채워드려야겠다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냥 자기 말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온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드러운 게 제 목에 닿았습니다.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느끼는 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쇄골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피부가 되게 부드럽다고요. 거짓말 아니냐고 물으니 진짜라고 했습니다. 45인데 30대 같다고 했습니다. 립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진심 같았습니다. 그게 기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 대우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러고 싶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셨다고, 그리고 어딘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맡기라고, 아무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옷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떨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추워서 그러냐고 물으니 거짓말이라고, 설레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인정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남자 앞에서는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뭔가가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쌓여있던 게요. 울어도 된다고, 참지 말라고 그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겨 있었습니다. 우는 저를 그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가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좀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제 마음에 불씨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차 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주차된 차였겠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몸의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였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처음 아니냐고요. 손님도 처음 아니지 않냐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뻔뻔하다고 했더니 솔직한 거라고 했습니다. 차 시트가 삐걱거렸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밀착되는 느낌을 줬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어봉이 제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가 차 안이라는 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중간중간 물었습니다. 불편하면 말하라고요. 배려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끌렸습니다. 괜찮다고 계속하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차가 흔들렸습니다. 리듬을 타듯이 마치 파도 위를 달리는 것처럼 위아래로 앞뒤로 그 움직임에 제 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을 뜨라고 자기를 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했더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예쁘다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가요? 남편한테도 나중에는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김이 서린 거였습니다. 우리 둘의 열기 때문에 밖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공간. 우리만의 세계였습니다. 느낌이 어떠냐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좋다고, 너무 좋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물으니 진짜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뜨거운 피가 온몸을 도는 느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느낌, 그동안 공허했던 제 삶에 불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빠르다가 느려지고 느리다가 빨라지고 마치 차를 운전하듯이 능숙한 컨트롤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숨을 쉬어야 할지, 언제 긴장을 풀어야 할지 다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잘한다고 제가 말했더니 칭찬 감사하다고 그가 웃었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였습니다. 시트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각도가 바뀌니까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도 된다고, 여기 아무도 없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했더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솔직한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땀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뭔가 달콤한 냄새까지 섞여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야릇하고 위험하고 근데 묘하게 중독적인 분위기. 몸이 알았습니다.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흔들림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속으로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파도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됐다가 풀렸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강렬함이었습니다. 그도 동시에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면서 손님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야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한참 후에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너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들이었습니다. 꾸밈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이 관계의 장점이었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차 안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물을 드실래냐고 물었습니다. 네, 목이 마르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앞좌석에서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도 마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땀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묘하게 섹시했습니다. 이거 자주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아니라고, 제가 처음이라고 그가 답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니 동료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그런데 저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고, 저와는 자기 생각을 바꾸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저만 특별하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게도 처음이냐고요. 처음이라고, 남편 말고는 남자를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대단하다고, 용기 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뭔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후회하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도 아니라고, 오히려 좋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바깥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살아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가 차 옆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홍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니까 당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온몸에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붉은 자국들. 근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이 증거 같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 없는 서울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그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릅니다. 번호도 모릅니다. 그냥 대리기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방금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린 느낌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송별에 취한 제 모습, 대리기사를 부른 것, 그리고 차 안에서의 일들. 믿기지 않았지만 부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린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니트와 청바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브런치를 만들었습니다. 계란을 풀고 샐러드를 만들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천천히요. 쓴맛이 덜하고 향이 진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습니다. 이런 여유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일하러 갔겠죠. 전에는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일했으니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전 동료들한테서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언니 어제 고생 많으셨다고, 푹 쉬라고, 나중에 밥 먹자고 했습니다. 감사한 말들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연락하겠다고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평일 낮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적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라떼를 마셨습니다. 케이크도 하나 시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칼로리 생각하면서 안 먹었을 텐데 오늘은 먹고 싶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전에 저처럼요. 급하게 걷고 시간에 쫓기고.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매일 지나다녔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리였습니다. 작은 꽃집도 있고 서점도 있고 빵집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대리운전 해드렸던 기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냐고 물으니 대리운전 앱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짧은 질문이었지만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첫날인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좋다고 제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거였습니다. 45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겠냐고요. 대리운전이 아니라 그냥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로우실 것 같아서 특별 서비스를 드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으세요?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맨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편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간단한 차림이었지만 잘 어울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약간 어색했습니다. 차 안이 아니라 집에서 만나니까 공간이 달라지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커피 마실래냐고 물으니 좋다고 답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긴장이었습니다. 커피를 건네고 마주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 안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진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이요. 손님은요? 한지원이에요.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요. 지원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침묵이요. 민준 씨가 왜 저를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보고 싶어서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도 보고 싶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서도 되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에서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방으로 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응, 이라고 답했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 안이 아니라 침대 위였으니까요. 공간이 넓었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를요. 조심스럽게요. 마치 선물을 풀듯이요. 지원 씨 아름다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 안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여유가 있었고 더 깊었습니다. 서로를 느낄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그의 손이 제 몸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슴을, 배를 더 아래로. 그가 신음했습니다. 낮게, 거칠게. 그 소리가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리드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좋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좋다고요. 그 말이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고요.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깊고 열렬하게. 몸이 겹쳐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느끼면서 차 안에서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깊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정점을 향해 갔습니다. 둘 다 알았습니다. 곧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를요.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 상태로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동시에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온몸을
전율이 일었습니다. 길게, 강렬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요. 민준, 지원.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몸이 풀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옆에서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지원 씨, 괜찮으세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둘 다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의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우리 관계가 뭐냐고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꼭 정의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위로라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덜하고 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저를 자주 보고 싶다고요. 아무래도 제게 푹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이 차이가 있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지원 씨만 계속 생각난다고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고백 같은 말에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젊은 남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쓸 텐데 저에게 솔직하게 다가와 준다니 그 용기에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원하면 만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단순한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파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색이었던 삶에 색깔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색깔을 돌려줬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지원 씨를 만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옆에 누군가가 있는 낮잠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자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29. 저보다 16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직 오후인데 뭐가 아침이냐고 했더니 지원 씨와 함께 있으면 매일이 아침 같다고 했습니다. 오글거리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배고프냐고 물으니 엄청 고프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 지원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장을 자주 안 봤거든요. 파스타 면과 토마토 소스가 있었습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으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넣고 면을 삶았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냐고 물으니 그냥 안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요리하는데 방해된다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조금만 더 안고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안긴 채로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접시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지원 씨 요리 진짜 잘한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과찬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지원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글거리는 소리라고 놀렸더니 진담인데 왜 그러냐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요. 편하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냐고요. 자기는 매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은 안 해도 되냐고 물으니 대리운전은 저녁에만 한다고 낮에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고 물으니 지원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집에서만 만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밖에서도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평범한 연인처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가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당당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갤러리에서 일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시간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날들, 다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저도 민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건 2년 전이라고요. 돈을 모아서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라고요. 멋진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루라고 응원했습니다. 성수동의 갤러리에도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였습니다. 민준이는 미술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이건 뭘 표현한 거냐고, 저건 왜 저렇게 그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민준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와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된다고, 혼자 봤으면 하나도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같이 오자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강에도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둔치에 앉았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맥주도 한 캔씩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행복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주면 세상이 다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민준이와 사귀고 있다고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까 봐요. 어느 날 친한 친구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혜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9살이라고 대리기사라고요. 혜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정신 차려라고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혜진이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민준이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이가 행복하면 됐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계는 이상했습니다. 나이 차이, 직업, 모든 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한테 우리 얘기를 했다고 친구가 좋게 보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후회해요? 아니, 전혀. 그냥 이게 맞나 싶어서.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지원 씨한테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게 없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나이나 직업 같은 거 상관없다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똑같다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가자고요. 제주도나 강릉 같은 데 가서 며칠 쉬다 오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설득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간 지도 오래됐고 남자와 단둘이 여행 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캐리어를 끌어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민준이가 운전했습니다. 역시 운전을 잘했습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숙소는 서귀포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턱을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바다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원 씨가 예쁘다고요. 또 오글거리는 소리라고 했더니 진심인데 왜 그러냐며 웃었습니다. 첫날은 편하게 쉬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했습니다. 민준이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요.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뒀더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깊이, 천천히, 완전히.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뒤에서요.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씨 사랑해요.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키스했습니다. 깊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만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내려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해장국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속이 풀렸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요. 오래오래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도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민준이가 앞서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웃으면서요. 행복해서요. 해변에 앉아 쉬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붙어서요. 활짝 웃으면서요.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마지막 날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고요. 다른 곳으로도 가자고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어디든 좋다고요. 민준이랑 함께라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매일 저를 보러 왔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지원 씨를 자랑하고 싶다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 친구들은 3명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민준이보다 16살이나 많은 여자니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지원 씨는 갤러리 디렉터였다고, 미술 쪽 일을 20년 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지원 씨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민준이 잘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헤어지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지원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고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 친구들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을 쓰다가 나중에는 편하게 말을 놓기도 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아들보다 16살이나 많고 과부인 여자를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득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놀라셨지만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민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인천에 있는 민준이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보다 겨우 10년 정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준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 왜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갤러리 디렉터였다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2년이 됐다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민준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 씨보다 많이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냐고요. 네, 라고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고, 민준이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서로 아끼면 그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원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안심했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민준이가 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 씨가 있어서 자기가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한 6개월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카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기획을 의뢰받았습니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민준이가 응원해줬습니다. 전시 준비하는 저를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겠냐고요. 놀랐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진지했습니다. 지원 씨와 매일 함께 있고 싶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지원 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원했습니다. 민준이와 매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외로웠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에 공허함이 싫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꽉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제 집보다는 작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가진 게 별로 없었고 저도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집을 꾸몄습니다. 함께요. 가구를 사고 소품을 고르고 하나하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새 집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회색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지원 씨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원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고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졌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저를 살려줬다고요. 다시 느끼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오래요. 깊게요. 그날 밤 우리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천천히, 깊이, 완전히 서로를 느끼면서요.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우리 둘만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살고 싶다고,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어색했지만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빨래하고,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로요. 휴지를 아무데나 버렸다거나 설거지를 안 했다거나. 하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서로가 소중했으니까요.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드디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기계를 샀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제 돈으로요. 민준이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라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카페 오픈 날 친구들이 왔습니다. 민준이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혜진이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혜진이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지원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는 잘 됐습니다. 민준이가 내리는 커피가 맛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도 가끔 카페에 가서 도왔습니다. 서빙을 하거나 계산을 도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민준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잡고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요. 45이라는 나이도, 과거의 상실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느끼고, 경험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회색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지원의 새로운 인생이요. 그리고 그 시작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색깔을 돌려준 사람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냐고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냐고 물으니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함께 있는 미래라고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원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행복해도 됐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느끼고 있으니까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색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알록달록합니다. 때로는 빨강, 때로는 파랑, 때로는 노랑. 다양한 색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준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여러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느끼세요. 경험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색깔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